장애를 이기는 제3의 눈이라는 이름으로 지목을 가지고 왔고요. 지목은 말 그대로 누군가가 무엇을 가리키면 지목을 하면 그 정보를 좀 쉽게 얻을 수 있게끔 해보자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발표를 하기 전에 저한테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사촌 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이 동생은 참 아이러니하게 저보다 스마트폰을 잘 씁니다. 좀 더 스마트하죠. 근데 이 친구가 항상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현재 있는 위치를 알고 내가 현재 눈앞에 있는 건물을 아는 게 훨씬 더 힘들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그리고 혹시 그런 시장이 얼마나 많을까 해서 출발을 합니다. 실제 저희 나라에서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은 27만 명 정도 되고요. 전 세계는 2억 5천만 정도 되고 시장 역시 엄청나게 큽니다. 보조기구나 여러 가지 시장들 때문에. 그러면 혹시 저를 포함한 우리들은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 시각장애인분들의 대부분들이 잘 보이지 않거나 또는 전혀 보이지 않거나 또는 그들은 그들만의 언어인 전자를 쓰거나 또 스마트폰은 아무래도 우리보다 그렇게 잘 쓰진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재밌는 건 전체 시각장애인분들 중에 실제로 10%, 11%에서 10%만 전매, 나머지 90%는 저시력자라고 합니다. 이 말은 앞이 좀 보인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도표입니다. 전 세계 6%만 점자를 씁니다. 시각장애인들 중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하자면 94%는 점자를 모른다는 얘기인데 왜 그럴까? 시각장애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후천적인 사고, 질병이 대부분을 이룹니다. 그러다 보니 점자를 배우는 게 힘듭니다. 저 역시 지금 점자 시계를 차고 있는데요. 배우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이미 80%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이게 불편하죠. 현재 위치에 관련된 정보를 찾거나 앞에 있는 물건이나 또는 앞에 있는 건물에 관련된 정보를 찾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솔루션을 내놓죠. 첫 번째는 그들을 위해서 점자 블록을 만들어주고요. 두 번째는 신호등 옆에 이렇게 음향 보조 장치라는 걸 만들어주고 그리고 혹시 지하철 타보시면 그분들을 위한 도우미 분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숫자는 서울시에서 1년에 쓰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업체들도 이 시장의 가능성과 있음을 인지하고요. 히마이아이즈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시행한 서비스인데 일반인과 시각장애인을 연결해 줍니다. 일반 화상전화로 서비스를 해주죠. 일반인들이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AI 폴리는 인공지능으로 이미지를 분석을 해줍니다. 세 번째는 다같이 점체 시계로 보시면 되는데 재밌는 건 첫 번째 서비스가 좋긴 하지만 봉사자를 찾지 못하면 서비스가 지연이 될 수 있고 두 번째 인공지능은 좋으나 인공지능을 정확하게 하려면 이미지를 가운데 정확히 넣어야 되거든요. 시각장애인분들이 그러기는 저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세 번째, 점자는 말한 그대로 약간의 한계점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런 솔루션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의 현재 위치 그리고 그분들이 바라보는 방향만으로 대상의 정보를 가지고 와보자. 두 번째는 그분들은 안경을 쓰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기 때문에 절대로 복잡한 인터페이스를 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하나만으로 쓸 수 있는 원핑거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으로 정보를 접근할 수 있게끔 해줬고요. 그분들이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주변에 있는 화장실 정보 그리고 위험물 정보 내 눈앞에 있는 건물의 이름보다 내 눈앞에 있는 건물의 입구 정보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솔루션 잠깐 한번 영상을 보면 영상 좀 틀어주실래요? 아주 간단한 심플한 동작으로 딱 6가지 동작만으로 모든 게 다 조정이 되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밀고 누르고 당기는 동작만으로 현재 위치 대상 검색할 수 있는 편의시설과 위험물의 정보 그리고 기준을 저희만 두는 게 아니라 음성으로 직접 입력을 해서 실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능까지 여기는 그거의 행동 바꾸시는 쭉 얘기를 해주세요. 이제 그런 거 이게 있으면 이건 직접 20회 이상 시각장애인 외나학교 협회를 찾아서 계속 사회성 테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간단하지만 택시를 쉽게 부를 수 있고 그 길을 조금 더 새롭게 느낄 수 있다면 아마 우리가 지금 현재 지향하는 점이 좀 추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보는 것처럼 화면은 되게 간단합니다. 물론 지금은 화면이 이렇게 있지만 아무 곳이나 밀면 됩니다. 제가 한번 샘플 테스트를 해보면 생긴 건 이렇게 생겼는데요. 실제 내가 원하는 방향, 이 방향이 어디지? 밀면 방향을 검색 중입니다. 신촌역 방향입니다. 이쪽이 신촌역이었네요. 진행 방향을 검색 중입니다. 서울역 방향입니다. 이쪽은 서울역 방향이랍니다. 또 그리고 하나 더, 이 건물에 관련돼서 인지하고 싶으면 그냥 버튼 하나만 대상을 해놓고 누르면 대상을 검색 중입니다. 서울 창업허브 그리고 두 번 누르면 출입구 방향을 검색 중입니다. 실내입니다. 이런 식으로 방금 입구까지 얘기해줬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출입구 방향을 검색 중입니다. 실내입니다. 입구는 우측입니다. 이렇게 우측이라고 얘기하네요. 이런 식으로 정보를 인지를 해주고요. 기본적으로 시설을 검색 중입니다. 2개의 화장실 정보가 있습니다. 이렇게 편의시설 관련된 정보, 그리고 얘기했던 것처럼 음성으로 입출력을 할 수 있는데요. 한번 가령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서 제일 가까운 역을 저는 잘 모르지만 한번 제가 역을 한번 얘기해볼게요. 성인역 마포역. 구역 방향 검색 중. 항상 이렇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이래서 재밌더라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마포역. 마포역 방향 검색 중. 마포역 10시 방향 914m입니다. 10시 방향 914m의 마포역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아주 간단한 동작으로만 이거를 인지시켰는데요. 여기에 가장 베이스가 됐던 건 바로 공공기비입니다. 현재 있는 위치에 건물의 이름을 알기 위해서 소상공인 공공기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LX와 저희가 협력을 맺고 있는 상태여서 기본적인 국가기본도의 국토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아서 위치 정보와 위험 정보들을 갖고 올 수 있는데요. 현재 개방된 목록이 현재 국가DB, 공공DB가 1446가지 정도의 목록이 있고 그 중에 위치를 포함하고 있는 게 약 3.1억 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도 저희는 현재 담아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현재 있는 사용자 위치에 공공DB들을 다 불러와서 내가 선택하는 방향에 있는 공공DB만 선택을 해서 보여주면 현재 문제는 이거죠. 바로 포인트 GPS. 건물의 가운데에 무조건 GPS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커도 그냥 가운데 있죠. 그래서 저희는 그걸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면 단위로 분리를 합니다.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어떤 면이 입구인지 어떤 면이 도로면인지를 인지시켜준다는 거고요. 그렇게 사용자가 서 있는 위치와 면을 인지시켜주는 이런 공식을 저희는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는 이뿐이 아니라 조금 더 쉽게 사용해보자고 하는 기본적인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 6가지 동작으로만 계속 테스트를 했고요. 이 테스트도 역시 산업부에서 지키는 고령자나 장애자를 위한 가이드 기준을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 다른 포털에 비해서 훨씬 더 빨리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물어봅니다. 왜 하필 장애자냐고. 그 시장이 크지 않다. 저는 다시 대답을 하죠. 그래서 장애자인 거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쓰기 쉽다는 건 우리는 너무 쓰기 쉬울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꼭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저는 실제 올해는 제가 B2G 쪽 관련돼서 솔루션들을 좀 공급을 좀 해보고 현재 시범 사업들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런 시범 사업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지금 현재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DB를 만들고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서 원래 골프 GPS를 개발했던 경력을 갖고 있는데 그 경력을 가지고 현재 지금 이런 프로젝트의 모태가 됐던 것 같고 기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이 공공DB의 어떤 활용 또는 이런 단어를 어떻게 정의할까 고민을 하다가 A라는 데이터랑 B라는 데이터를 섞어서 C라는 데이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활용이죠. 그런데 실제로 A라는 데이터를 쉽게 쓰게끔 해주는 것, 누구나 어떤 평등의 권리를 갖고 너무나 쉽게 그냥 버튼 하나로 쉽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것도 활용이라는 다른 이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기술로 그들과 동행하는 지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